돈 버는 게 분명히 한계에 부딪히고 했을 때 저장고를 잘 만들어 놓은 사람들은 분명히 자산을 버는 좋은 시스템을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동화입니다. 오늘은 셀프 자산관리 10번째 시간으로 부동산 공부를 하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장장 10편의 동영상 셀프 자산관리가 벌써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제가 중간중간에 다른 영상들도 많이 올렸기 때문에 시간이 꽤 오래 걸리긴 했지만, 그래도 셀프 자산관리 1편부터 차근차근 보시면 스스로 셀프 자산관리 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동안 많이 문의하셨던 어떤 엑셀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도 법적인 문제 없게 풀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부동산 얘기를 하기에 앞서 부동산이 왜 중요한지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사업을 할 때도 의식주와 관련된 사업은 실패하기 어렵다는 암묵적인 시장의 룰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배웠던 것처럼 의식주는 우리의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필수제이기 때문에 웬만해선 관련된 사업은 망하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처럼 의식주에 포함되는 부동산은 사업적으로도 좋은 분야입니다. 근데 의식주 중에서도 주택이 왜 가장 중요하냐, 그걸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보자면요. 옷을 입는 것 같은 경우는 우리가 돈 많다고 해서 꼭 비싼 명품을 입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리고 돈 많다고 해서 옷을 10겹 껴입는다거나, 아니면 옛날 중세시대처럼 옷으로 인해서 계급을 표현하고 부를 표현하고 이런 시대가 이미 지났기 때문에 의식주 중에 의라는 이 사업 자체는 돈이 많다고 해서 무한정 확장되는 시장이나 이런 건 아닙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의식, 먹는 것에 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돈 많다고 해서 100억 부자라고 해서 하루에 10끼를 먹지 않아요. 요즘에는 웰빙 시대이기 때문에 적게 먹는 문화가 많고, 물론 비싼 것을 적게 먹긴 하겠죠. 그렇지만 먹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도 결국은 자기네들 먹는 게 남한하기 때문에 일본이나 중국이나 우리나라에 옥수수 팔고 싶어서 이런 무역 분쟁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의식주 중에 많은 부분이 산업의 발달로 인해서 시장이 축소되는 분위기지만, 유독 부동산, 의식주 중에 주택에 대한 부분들은 줄어들지 않을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하면 이런 궁금증이 생기겠죠. 인구 줄어들지 않느냐, 요즘 1인 가구가 늘어나지 않느냐, 미니멀리즘 해가지고 다 버리고 좁게 사는 게 유행이지 않느냐 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것은 일정 부분의 현상일 뿐이고요. 부동산이라는 것은 사람의 욕심에 기인하기 때문에 상당히 매력적인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합니다. 그리고 부동산이라는 것은 그래서 공급이라는 것이 상당히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내 자산을 형성하고 가꾸는 데 있어서 부동산을 모른다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보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돈을 다른 분야에서 많이 버시는 분들도 그 저장고 용도로서 부동산을 활용하지 않으신 분들은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세계적인 부를 갖고 계신 분들도 부동산으로 인해서 어떤 재테크를 하지 않으신 분들은 거의 없다고 보셔도 과언은 아닙니다. 그래서 부동산을 모른다는 것은 제가 앞선 영상에도 얘기했지만, 서울대는 가고 싶은데 나는 수포자야 라고 얘기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부동산은 선택제가 아니고요, 내 자산을 형성하기 위해선 반드시 필요한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분야에 대해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시간과 자금을 투자할까요? 아마 거의 투자를 안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 그런지는 제가 뒤에 가서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제가 예를 한 가지 들어보겠습니다. 일주일 정도 여행을 가시면 못해도 한 3개월에서 6개월까지는 지속적으로 공부하고 학습하고 현지에 대해서 자료를 모으고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1년 정도의 내 자금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몇 시간 투자하는지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아마 거의 없다고 보셔도 과언은 아닐 겁니다. 카드 값이 많이 나가서 마이너스 통장이 되려고 할 때 조금 후회하면서 반성하는 정도가 전부일 것이고 대다수일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기 자산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헬스클럽 한 달 비용도 지출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은 상당히 모순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뒤에 얘기하겠지만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공부를 하기 위해선 내가 한 1,000만 원 정도는 그냥 없는 돈 셈치고 투자를 해봐야겠다 라고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절대 시작조차도 못 하시게 됩니다. 제가 그 방법에 대해서도 자세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00만 원으로 10억짜리 아파트를 만들게 된 사례를 먼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 사례 자체를 같이 녹여서 여기다 넣으려고 했는데 너무 장황해지고 길어질 것 같아서 제가 1,000만 원으로 10억짜리 부동산을 만든 이야기는 실제로 제 얘기입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여기서 잠깐 그 얘기를 빌려오자면 1,000만 원을 투자해서 그것이 지금은 거의 10억의 아파트의 형체가 보일 정도로 지금 완성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부동산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이걸 어디서 느꼈냐면요, 그 구해줘홈즈인가, 그 집 구해주는 프로그램 있잖아요. 거기서 예전에 부산 편이 나왔던 적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제가 깜짝 놀랐던 게, 제가 부산 여행을 할 때 그 아파트를 지나가면서 보는 순간 이 아파트는 사놓으면 돈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그냥 지나가면서도 했어요. 제가 뭐 특별한 기술이 있거나 분석을 해서 그랬던 게 아니라 부동산을 조금만 공부를 하시면 알 수 있었던 장소에 그냥 그런 아파트가 딱 있더라고요. 근데 그 아파트가 동일하게 나왔더라고요. 전세가가 그대로였기 때문에 너무 신기하다 그래서 시세 조회를 해봤어요. 그 여행을 하면서 조회했을 때 한 3억 4억 언저리였던 그 아파트가 10억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더 조사를 해봤더니 그 아파트가 재개발 얘기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제가 뭐 특별한 보는 눈이 있어서 뭐 지식이 많아서 이랬던 게 아니고요. 그런 곳은 어차피 개발이 될 수밖에 없었던 위치였기 때문에 일대에 사시는 분들이 거기에 좀만 관심을 갖고 보셨다면 아마 지금 차익이 4억에서 5억 정도는 충분히 가져가셨을 겁니다. 그게 불과 한 2년 전의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이라는 것은 전문적으로 공부하시면 너무나도 좋지만,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시세 정도만 볼 수 있고 저기는 잘 될 수 있는 아파트다 라고 판단할 수 있는 시각 정도만 갖추고 계셔도 장기적으로 5년 10년 단위로 봤을 때 돈이 될 수밖에 없는 게 부동산이라는 분야입니다. 반드시 공부를 해보시고 투자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과연 어떻게 공부를 할 것이냐 물어보신다면, 저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바대로 1,000만 원 정도는 기본적으로 잃어버리실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선 두 가지 정도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반드시 1,000만 원을 통한 레버리지를 이용하십시오. 부동산에 대한 레버리지 효과는 좋은 게 뭐냐면, 주식의 레버리지는 대출 같은 걸 받게 되면 그 손실은 반드시 내가 내 현금에서, 내 주머니에서 손실을 메꿔야 합니다. 그렇지만 부동산에 대한 레버리지는 최악의 경우 본전이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1억짜리 부동산을 5천만 원의 대출을 이용해서 어떤 투자를 했다. 그러면 정말 최악의 경우는 그 부동산을 날리는 거. 즉, 내 주머니에 돈은 절대 나가지 않는다는 게 장점인데, 주식이나 어떤 신용으로 인한 투자를 하게 되면 그 손실 본 부분들에 대해서는 결국 내 돈에서 더 나가야 된다는 거, 마이너스가 돼야 된다는 게 단점인데, 부동산을 통한 레버리지는 상당히 안정적인 레버리지 효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방의 조그만 부동산들을 무조건 투자를 해 보십시오. 손실 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 날리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절대 다 날리기 어려운 게 부동산 투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한 번 정도 무작정 도전을 해보시길 강력하게 추천을 드리고요. 제가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던 1,000만 원으로 10억짜리 아파트를 갖게 된 영상도 제가 나중에 찍을 때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저는 그 1,000만 원을 투자를 하면서 이건 그냥 없는 돈이다, 다 날려도 된다는 생각으로 투자를 했는데 운도 좋았고, 제가 그동안 공부했던 것들의 어떤 결실의 효과로서 그것이 완성되면 10억 정도의 어떤 아파트를 갖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0만 원 잃어버릴 걸 절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부동산 레버리지라는 것은 대출을 얘기하는 건데, 요즘 대출이 잘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 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사업적인 구조를 안다면 대출이라는 것은 결국은 어떠한 방법이 됐든 간에 풀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요즘에 뉴스를 보면 그 담보대출보다 신용대출 이율이 더 낮아졌다는 얘기를 들으셨을 겁니다. 결국은 대출을 해줘야 어떠한 시스템이 돌아서 돈을 버는 기업일 뿐입니다. 은행이 뭐 자원봉사하거나 어떠한 뭐 국가 경제나 서민 경제를 위해서 뭐 자기 돈 꺼내서 뭐 운영되는 기관이 아니고 그냥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은행도 결국은 대출을 많이 해주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담보대출에 맡겼기 때문에 신용대출을 많이 해주게 되는 결과를 갖게 됩니다. 그 이후의 단계는 뭘까요? 제가 감히 그것을 예측할 수는 없겠지만 보증보험의 형태든 은행에 뭐 간접적으로든 대출은 반드시 살아날 거기 때문에 부동산을 통한 레버리지 효과는 반드시 공부를 하셔야 되고 그것을 통해서 수익을 반드시 올리는 방법들을 아셔야 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1,000만 원 정도는 날릴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도전을 해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경매를 꼭 배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도 처음에 경매를 통해서 부동산에 입문을 했고요. 제 경매 얘기도 영상으로 풀어보려고 준비 중인데 그때 당시 저도 그냥 도서관에 갔다가 경매책을 쭉 보다 보니까 그 100배의 축복이라는 책을 우연히 딱 봤어요. 근데 경매책이 스토리처럼 적혀 있어서 그냥 되게 편하게 봤는데 재밌더라고요. 제가 그 카페를 통해서 처음에 입문을 했고요. 그거로 인해서 정말 자산을 많이 불린 얘기들도 제가 하나씩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부동산을 시작하기 위해서 부동산의 꽃이라고 하는 경매를 무조건 좀 입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정리를 해드리자면 부동산 공부는 반드시 하십시오. 부동산을 모르는데 난 나중에 부자가 되고 싶다? 그거는 정말 힘든 얘기입니다. 주식 부자가 됐든 IT 업계의 부자가 됐든 결국은 부동산의 자산을 쌓아놓기 때문에 부동산으로 돈을 벌지 않겠다고 생각하더라도 부동산은 무조건 자금의 저장고 역할은 하게 됩니다. 저장고에서 돈이 줄줄 새어버린다면 돈을 막 벌 때는 그 저장고에 구멍이 났다는 걸 모를 수 있겠지만 돈 버는 게 분명히 한계에 부딪히고 했을 때 저장고를 잘 만들어 놓은 사람들은 분명히 자산을 버는 좋은 시스템을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돈 1,000만 원 정도 과감하게 내가 버릴 돈, 투자할 돈 무조건 없다고 생각해서 내 인생을 위해서 과감하게 던져버릴 수 있는 돈들을 만드셔서 무조건 시작을 하십시오. 제가 예전에도 막 뭘 공부해라 많이 해봤지만 절대 안 됩니다. 내 돈이 들어가서 설령 실패해서 쓰린 마음을 겪어보지 않는 이상은 이게 진행이 되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500이 됐든 1000이 됐든 30년 동안 오르지 않은 야산이라도 무조건 한번 사보십시오. 1,000만 원이 그 산골짜기 야산에 묶여져 있어 봐야 내가 그걸 어떻게든 회복하기 위해서 부동산 책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1,000만 원 정도 투자를 해보시고요. 두 번째로는 경매 공부를 반드시 하십시오. 경매는 소액으로 도전하기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은 좀 많이 막혀 있을 수 있겠지만 대출을 통한 레버리지 효과도 상당히 누릴 수 있고요. 경매를 처음부터 끝까지 공부하게 되면 부동산의 전반적인 내용을 다 학습할 수 있기 때문에 뭘 공부해야 될지 난감하신 분들은 무조건 부동산 경매를 시작하십시오. 감사합니다.